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립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실생활 문제가 되겠죠. 우선 봅시다. 수진이네 반 학생 23명이 대관람차를 탔다. 7대의 관람차에 3명씩 또는 4명씩 나누어 탔을 때 3명씩 탄 관람차와 4명씩 탄 관람차는 모두 각각 몇 대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선 밑에 문제풀이에 단계가 있다 맞죠? 조금 줄여가지고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 4번 단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1번 단계는 문제 이해,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세우기, 그러니까 여기는 식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 실행하기, 문제를 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기, 검사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이해해서 무엇을 미지수로 둘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지수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두었다면 식을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요 1번과 2번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맨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3명씩 탄 관람차와 4명씩 탄 관람차는 각각 몇 대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3명씩 탄 관람차의 대수를 x라고 하고 4명씩 탄 관람차의 대수를 y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교과서에서도 3명씩 탄 관람차를 x대 4명씩 탄 관람차를 y대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식을 세워야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처음부터 새로 읽어보겠습니다. 수진이네 반 학생은 총 23명이다. 23명이다. 그죠? 근데 7대의 관람차에 3명씩 또는 4명씩 나누어 탔다. 그러면 3명씩 탄 관람차와 4명씩 탄 관람차를 모두 더하면 7대가 된다. 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7대라고 식을 세워 두었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23명이라는 예를 쓰지 않았죠. 그죠? 이용하지 않았는데 3명씩 탄 관람차의 사람 수와 4명씩 탄 관람차의 사람 수를 모두 더하면 23명이 되겠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3명씩 탄 관람차의 사람 수는 3x가 되겠죠. 4명씩 탄 관람차의 사람 수는 4y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하면 23이 뭐야? 23이 된다. 그죠? 그러므로 3x 플러스 4y 꼴 23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 방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립 방식을 풀면 되겠죠. 연립 방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대입법 또는 가감법이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는 가감법으로 해결했다. 그죠? 그런데 대입법을 이용해도 되죠. 얘를 y는 x를 이렇게 이항을 해서 7-x라고 두고 요 y 대신에 여기 대입해도 된다. 그죠? 여기 이 y야.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상준이는 5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처음에는 시속 8km로 뛰다가 숨이 차서 남은 거리를 시속 5km를 걸어서 완주하였다.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이 42분이라고 할 때 상준이가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상준이가 뛰어간 거리를 x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처음에 출발이 있으면 출발 끝 이렇게 돼. 이 말이죠. 여기가 출발, 여기가 끝, 그 피니시. 그렇다면은 지금 아이고 잘못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뛰어갔다라고 했을 때 x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y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km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에서 우선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x 더하기 y는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다시 상준이는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처음에는 시속 8km로 뛰다가 숨이 차서 시속 5km로 걸어서 완주했다.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이 42분이다.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이렇게 밑줄 한번 끄고 봅시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거겠다. 그죠? 뛰어간 시간과 걸어간 시간 두 개를 더하면 42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42분이죠. 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구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다. 그죠? 맞나요? 따라서 우리는 걸어간 시간은 걸어간 속력이 8이잖아요. 아니죠. 뛰어간 시간. 자, 뛰어간 시간은 뛰어간 속력이 8이고 거리가 x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걸어간 시간 속력이 5이고 거리가 y다. 그죠? 이거 두 개 더하면 42분이다. 42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42분을 시간으로 고쳐 봅시다. 1시간은 60분이죠. 1분은 60분의 1시간이죠. 그러면 여기에 42를 곱하고 여기에 42를 곱하면 42분은 60분의 42시간이다. 그죠? 약분하면 10분의 7 6으로 나누면 된다. 그죠? 10분의 7시간 이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42분을 10분의 7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조금만 옆으로 가서 우리가 식을 세웠더니만 이렇게 되었네요. x 더하기 y는 5다. 이 식 하나와 그 다음에 8x 더하기 5y 이꼴 10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이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리뷰할 거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쭉 읽었다 맞죠? 쭉 읽어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무엇을 x와 y로 둘 것인지 정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왔다.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 문제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읽고 x, y를 가지고 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줬다라는 거다. 그죠? 그죠? 특히 누누이 얘기하지만 특히 이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이 문제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다. 그죠? 자,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